예선 이렇게 좀 이렇게 지금 단계에 만들고 계신데 그러한 시험에서도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내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자기가 라이팅 수준이 낮다고 생각을 하시면 독해를 위한 책이 아닌 좀 수준을 낮춰서 리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뭐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10만 원짜리, 뭐 100만 원짜리 수표는 물 사는 데는 쓸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작문을 하는 글은 뭐 I go to school, 뭐 이런 게 단편적인 제대로 된 문장 하나 못 쓰는데, 뭐, 이렇게 막 정말 리딩은 막 뭐, 어떠한 책들, 뭐 소설책이나 이런 걸 읽으시면 좀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제가 뭐 간단히 하나 보여드릴 책을 네, 갖고 네. 왔는데, 네. 이런 책들 보시기엔 굉장히 간편하죠. 문장들 이런 거는 리딩, 자기가 라이팅을 처음 기초 단계에서 들어가시는 분이라면 이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문장 패턴이, 단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되고 문장 패턴이 보이는 책들. 그래서 자기가 쓰고 있는 문장의 수준에 맞는 책. 이런 거는 이제 라이팅에 맞는,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러니까 독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거는 이제 유아용 도서라고 그렇죠. 보면 되나요? 근데 이제 전철안이나 뭐 이런 데서 어른이 이런 책을 읽기에는 조금 창피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네, 영어인데. 그렇죠. 그래도 영어로 읽는 사람 보면 좀 달라 보여요. 그래도. 유아 교육 전공한다고 하면 되죠. 네네. 네, 아니면 뭐 표지를 좀 이렇게 싸시던가 다른 걸로 뭐 좀 이렇게 괜찮은 걸로 좀 이제 발전을 하신다면 그 다음에 좀 글씨가 작아지고 그림도 작아져 있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좀 길죠.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라이팅 문장의 수준별로 좀 이렇게 읽는 책을 수준을 높여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쭉 계속 하시다 보면 이렇게 그림이 하나도 없고 좀 이렇게 어른들이 쓰는 문장. 그러니까 자신이 성인이고 뭐 대학생이라 그래도 창피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학생들 현장에서 보면은 정말 한국 학생들, 아니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남미 학생이나 유럽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쳐 본 경험이 있어서 대조가 되는데, 보면 한국 학생들은 문법도 너무 잘하시고, 그다음에 생각도 사고도 너무 좋으신데, 그게 이제 영어 글쓰기 구조와 맞지 않고 한국말을 그대로 이제 말을 이렇게 서술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막 구성도 영어 구성이 아니고 문장도 자체가 한국말, 그냥 영어 문법에 맞지 않는. 그러면은 뭐 교수님, 외국인 교수님한테 레포트를 써서 내신다던가, 학교 입학을 할 때 뭐 자기소개서가 된다던가, 이럴 때 구성이 맞지가 않으니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사위원이 맨 처음에 네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야? 그냥 더 이상 읽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 이게 영어는 진짜 틀리죠. 라이팅을 좀 해보신 분은 아는데 맨 처음에 서론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편지 글을 쓴다던가 논문에 있어서도 자기가 주장이 맨 처음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장을 받쳐주는 서포팅 되는 뭐 증거라든지 예라든지 자기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고 한국에서처럼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쭉 써내려가는 거에 만족을 한다든지 자기의 느낌이나 그 자기의 라이팅을 특화시키질 않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구성에 있어서 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그 틀과 칠판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럼 그걸 보면서 직접 선생님께서 좀 그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기본 영작의 구조에 있어서 좀 자세한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앉아서 아까 말씀드리기가 좀 이렇게 불충분해서 일어나게까지 됐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이렇게 묘사를 해서, 도표까지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사실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쵸? 라이팅이 좀 이렇게 노출이 진짜 대중화된 시험 어세스먼트였다면 이거 벌써 다 알고 계셨어야 되는 건데, 라이팅이 좀 보여드려야 되는 이유는 한국에서 글쓰기 형식과 많이 다르다는 얘기죠. 지금 보시다시피 맨 처음에 뭐 이름 쓰고 코र्스 쓰고 뭐 이것까지는 괜찮아 하실 텐데 제목도 괜찮아. Title of your composition 해서 여기까지 뭐 제목 쓰는 거 중간에 뭐 한국에도 그렇게 써 하실 때 introduction, 서론, 그다음에 본론에 있어서 본론을 이제 3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있고요. 마지막에 결론으로 돼 있는데 형식적으로 좀 봐드리면 맨 처음에 단락 시작할 때 여기는 지금 표시가 없는데 이렇게 안에 좀 이렇게 들여쓰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예쁘게 조금 변형을 시키면 요 앞에가 제가 칠판에 다시 그 부분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단락이 앞에가 문장이 그 5글자나 6글자 정도는 들여쓰는 거 있죠.
그걸 꼭 지켜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각 단락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두 번째 시작하는 첫 번째 바디 패러그래프도 들여쓰기 해서 한국에는 이게 이제 정확히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 반면에 굉장히 이거는 정말 필수적인 기본 사항이고 전체적인 글의 에세이 틀에서도 왼쪽 마진과 오른쪽의 그 right 마진에 있어서 한국 글쓰기보다 이렇게 엄격하게 좀 마진이 많이 비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단락에 있어서 그 줄에 바꾸실 때도 맘대로 바꾸시면 안 되고요. 한 단락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줄을 바꾸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장을 쭉 쓰다가 여기서 문장이 끝났어요? 근데 맘대로 바꾸시면 안 되고요. 그 문장의 꼬랑지, 꼬리하고요. 그 다음 문장의 머리 이어서 계속 쭉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쭉 써주시다가 그 단락에서 하는 얘기가 끝났어요. 그럼 거기서는 끝나시고 이제 더블 스페이스를 하셔서 다음 단락 또 들여쓰기해서 다음에 문장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보시기에는 좀 이렇게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라이팅 하시면은 좀 연습이 필요하고요. 내용적인 면에서도 좀 약간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빨간색으로 좀 드릴게요. 맨 처음에 인트로덕션에서 이제 형식적인 거 말고 내용적인 거예요. 네, 인트로덕션의 마지막 문장 쪽에서 이 전체 글 에세이의 주제가 나와 있어야 돼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앞으로 그 다음에 이 전체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엇인지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한 첫 번째 바디 예를 들면 실제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석사 대학원이나 아니면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내는데 내 성격이 어떻다, 난 좋은 사람이다, diligent, 성실하고 학생인 경우에 좋은 대학 가려면 아니면 athletic, 운동을 잘하고 그 다음에 socializing 잘해가지고 sense of humor, 나 되게 웃겨, 이런 거를 한다면 여기에 나의 인간성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구조, 복선을 깔아준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각각 여기는 diligent 한다는 거, 운동 잘한다는 거, 여기는 humor 같다, sense of humor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한 단락에서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단락의 바디 단락의 맨 처음에는 그 diligent 한 거, 그다음에 첫 번째 문장에 각 바디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토픽 센텐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더 막 얘기하면 진짜 라이팅 수업이 되니까. 그래서 결론 단락에서도 결론 단락 맨 처음에 지금까지 하던 얘기를 쭉 이어서 그 결론 단락 맨 첫 문장쯤에 아니면 두 번째 문장에서는 꼭 그 전체를 서머라이즈하는 to sum up 해주는 문장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기에 저렇게까지 좀 이렇게 뭔가 틀이 있어야 돼 하시는데 이러한 틀에 딱 입각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도 라이팅 시험이 생긴다면요. 이런 거가 우선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가 채점의 기준이 될 거예요. 그러면 글쓰기의 이 형식 전체적인 틀 말고요. 아까 제가 약간 말씀드렸는데 그 문장에 있어서 한국말과 영어 그 말의 차이점, 자기의 그 모국어, 마더텅이랑 자기가 쓰려고 하는 그 제2 세컨드 랭귀지와의 차이점, 인터랭귀지 프로블럼에서 생기는 그 문장의 오류들을 좀 잡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재밌게 말씀을 드리려고 학생들 문장 같은 거, 그러니까 한국말 그대로 영어로 쓴 것 같은 걸 갖고 왔는데, 이거 맞아요? 틀려요? Where is here? 이렇게 썼어요. 학생이 이제 한국말 그대로 쓴 거죠.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쓰시는, 근데 이런 거를 저같이 한국말을 하면서 영어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은 이걸 금방 고쳐줘요. 저거, 그런 문장이. 근데 미국 사람이 이걸 본다면은 고쳐주지 못해요. 이게 그냥 question mark. 네. 난 모르겠다. 이러는데 저는, 이걸 쓰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걸 고쳐드리죠. Where am I?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틀린 이유가 주어가 없어요. 영어 문장에 항상 주어하고 동사가 있어야 되죠. 아니면은 길을 같이 잊어버렸다 그러면은 Where are we? 이렇게 해서 자기 I'm lost 이렇게 물어볼 때 쓰는 말이죠. 이런 것들 있고 재밌는 것들 예를 들어 누가 텔레비에 나오는데 너무 잘생겼어. 근데 친구는 아니야 나 그 사람 안 잘생긴 것 같아. 내 생각에 그 사람은 안 잘생겼어. 이런 거 한국말. 그 사람은 잘생기지 않았어. I think he isn't good looking. 이렇게 많이 영작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한국말이라는 거죠. 이 think라는 동사는 자기가 부정을 가져야지 뒤쪽에 부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I don't think 다음에 he is good looking 해서 나는 그 사람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